지금부터 2026년 제2회 전기기능사 필기, 전기기기 기출문제 풀어보겠습니다. 문제 21번. 도체가 운동하는 경우 유도 기전력의 방향을 알고자 할 때 유용한 법칙은? 자, 21번 문제 중요합니다. 지금 문제에서는 유도 기전력의 방향을 알고자 할 때 유용한 법칙을 물어본 겁니다. 유도 기전력 하면 여러분은 발전기 떠올리시면 돼요. 그리고 발전기와 전동기를 해석할 때 중요한 법칙이 있는데 플레밍의 왼손 법칙과 오른손 법칙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암기했냐면 이렇게 왼, 전, 오, 발 이렇게 암기했어요. 그래서 이게 뭐냐면 플레밍의 왼손 법칙은 전동기 이론이고 플레밍의 오른손 법칙은 발전기 이론입니다. 그래서 유도 기전력이라는 건 전기를 만들어내는 거, 그때 만들어진 전기를 유도 기전력 또는 유기 기전력이라고 하기 때문에 지금 이 이론은 발전기에 대해서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발전기 나오면 플레밍의 오른손 법칙을 떠올리시면 됩니다. 그래서 답은 2번에 있는 플레밍의 오른손 법칙 선택하시면 되겠네요. 문제 22번. 다음 중 전동기 원리에 적용되는 법칙은? 자, 앞에 문제에서 우리가 했었죠. 왼, 전, 오, 발. 자, 우리 플레밍의 왼손은 전동기 이론, 플레밍의 오른손은 발전기 이론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전동기 원리에 적용되는 거 물어봤어요. 그래서 전동기 하면 플레밍의 왼손 법칙 떠올리시면 됩니다. 답은 3번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문제 23번. 전격전압 100V, 전격전류 10A, 전기자 저항 1옴, 회전수 1800rpm인 전동기의 역기전력은 몇 볼트인가? 자, 기호를 한번 써보겠습니다. 전격전압, 얘는 단자전압 V를 의미하는 거고요. 전격전류, 얘는 부하전류 I를 의미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전기자 저항이니까 RA라고 표현할 거고요. 회전수, 얘는 N이고요. 전동기의 역기전력은 물었어요. 역기전력 E는 얼만데? 라고 지금 이렇게 물어본 겁니다. 그러면 전동기, 어떤 전동기라고 안 줬는데 제가 한번 타여자 전동기라고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타여자 전동기. 타여자 전동기는 뭐냐면 지금 제가 이거 그리는 거, 이게 계자입니다. 그 다음에 제가 이거 그리는 거, 이게 전기자예요. 자, 계자하고 전기자가 따로따로 별도로 구성된 게 타여자입니다. 그래서 전기자 따로 이렇게, 그 다음에 계자 따로. 계자는 직류죠. 자동 만드는 거 이렇게. 자, 요게 타여자 전동기예요. 자, 얘를 동작시켜보면 여기 타여자기, 그러니까 여자기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전기를 주면 여기에 계자 전류 IF가 흐르고 여기서 자속 파이가 만들어집니다. 이렇게. 요게 계자 부분이고요. 요게 전기자 부분인데 전기자에서는 요거죠. 여기에 전동이니까 전기를 넣어야 되겠죠. 자, V 전압을 인가하면 여기에 전류 I가 흐르는 겁니다. 이때 그 전압을 100V라 준 거예요. 그 다음에 전류 얘를 10A라 준 겁니다. 그 다음에 전기자 저항이니까 요게 전기자예요. 그래서 전기자 내부 저항 RA가 1옴이라고 준 거고, 자, 여기 전류 IA라는 전류가 들어오면 얘가 회전자가 막 회전할 겁니다. 이렇게 회전할 거예요. 이 회전 속도 N은 1800rpm이라고 준 겁니다. 이때 물어보는 거는 전동기 여기, 자, 자속이 나오는 공간에서 도체가 막 돌아가면 여기서 기전력이 만들어지는데 그때 기전력이 역기전력 2예요. 얘가 얼만데? 라고 이렇게 지금 물어보는 거예요. 자, 그림은 이렇게 표현하면 되고, 여러분이 이 문제를 풀려면 제가 수업 시간에 이렇게 했죠. 첫 번째, E가 크냐 V가 크냐 요걸 먼저 하시라는 거예요. 자, 발전기는 처음에 만들어진 전기가 기전력이기 때문에 발전기는 E가 커요. E가. 그런데 지금은 전동기잖아요. 여기 전동기라고 줬으니까 전동기는 우리 선풍기 생각하시면 돼. 전동기 선풍기를 켜려면 전기를 먼저 꼽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기에 공급되는 공급전압이 여기서 만들어지는 기전력보다 무조건 커요. 그래서 공급전압 V가 큽니다. 이 공급전압을 지금 100V를 줬기 때문에 이 문제에서의 답은 이 100V보다 무조건 작아야 돼. 공급전압 얘가 100V잖아요. 그럼 기전력은 얘보다 작겠죠. 그래서 답은 계산 안 해도 1번이 나와야 돼. 일단 이거 하나 가져가시고, 물론 계산을 해보면 지금 물어보는 건 작은 값 E잖아요. E가 작은 값이니까 작은 값 E는 큰 값 V에서 마이너스 해주는 거예요. 마이너스. 뭐를? 전압 강화
IA, RA라고 우리가 암기했습니다. 공급 전압은 100V. 자, 마이너스. 그 다음에 IA가 요거죠. 우리 전기가 이렇게 흐르는 거야, 이렇게. 그렇기 때문에 I나 IA가 똑같아요. 그래서 10A 곱하기 전기자 저항이 1. 그럼 10 곱하기 1은 10이니까 100에서 10을 빼면 90V. 이렇게 계산됩니다. 그래서 역기 전력은 1번에 있는 90을 선택하시면 되는 거예요. 요거 중요합니다. 역기 전력이 큰지, 공급 전압이 큰지 요거 꼭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답은 1번입니다. 문제 24번. 직류 직권 전동기에서 벨트를 걸고 운전하면 안 되는 가장 큰 이유는? 여기 직류 직권 전동기입니다. 직류 직권 전동기는 무부하 상태가 되면 어떻게 돼요? 위험한 속도가 돼요. 위험 속도가 됩니다. 그럼 무부하 상태가 왜 되느냐? 우리 벨트나 체인을 걸었기 때문이다. 벨트를 걸고 운전하다가 그 벨트가 만약에 이렇게 벗겨지면 자속이 감소가 되고 속도가 증가됩니다. 우리 직권전동기니까 속도가 이거잖아요. 속도. N은 K의 파이분의 V-IA의 RA 플러스 RF. 요게 직권전동기 속도식인데 무부하 상태가 되면, 즉 벨트가 벗겨지면 자속이 쭉 감소한다고요. 자속이 감소하니까 속도가 쭉 늘어나는 이런 구조입니다. 어쨌든 직권에서 벨트 나오면, 벨트가 벗겨지면 위험 속도에 도달한다. 이건 꼭 가져가세요. 그럼 대책도 가져갈게요. 대책. 벨트 벗겨지면 안 되니까 대책은 어떤 것을 하면 기어 방식 쓰면 됩니다. 기어 방식. 이것까지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답은 1번입니다. 문제 25번. 6국 36슬롯 3상 동기발전기의 매극 매상당 슬로스는? 매극 매상당 슬로스 계산식 가져가야 되겠죠? 기호는 Q입니다. Q는 국수 곱하기 상수분의 총 슬로스예요. 자, 요거 공식 하나 암기할게요. 자, 그래서 대입을 해보면 국수가 6국이라고 했습니다. 6국 곱하기 상수는 항상 3상줍니다. 3상. 그다음에 총 슬롯수가 36슬롯. 이렇게 하면 18분의 36이니까 얼마 나와요? 2가 나옵니다. 그래서 총 슬롯수는 2. 답은 1번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문제 26번. 동기발전기의 병렬 운전에 필요한 조건이 아닌 것은? 자, 동기발전기 병렬 운전 조건을 우리가 이렇게 암기했습니다. 크, 위, 주, 파 이렇게 암기했습니다. 기전력의 크기, 기전력의 위상, 기전력의 주파수, 기전력의 파형이 같아야 된다. 이게 병렬 조건이에요. 그래서 크기, 위상, 주파수 같아야 되고 용량은 같을 필요 없죠. 답은 3번이고요. 자, 우리가 병렬 운전 조건으로 맞는 것보다는 아닌 거 물어볼 때 어떻게 했냐면 우리 용, 출, 회전 중기 이렇게 했죠. 회전 중기 이렇게 했습니다. 용량, 출력, 회전수, 전류, 중량. 그 다음에 직류기에서만 기전력은 같지 않아도 됩니다. 직류에서. 그래서 이렇게 우리 병렬 운전은 3개 테마가 나오잖아요. 직류 발전기 병렬 운전. 지금 여기 하고 있는 동기 발전기 병렬 운전. 그 다음에 변압기 병렬 운전. 이렇게 3개를 통틀어서 병렬 운전 조건을 아닌 거, 적합하지 않은 거 물어볼 때는 이런 게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용출 회전 중기 암기 가시면 좋겠습니다. 답은 3번입니다. 27번. 동기 전동기의 용도로 적당하지 않은 것은? 용도에 관한 문제인데 동기 전동기 용도하면 첫 번째 나와야 될 게 동기, 조상기 나와야 됩니다. 부하를 걸지 않고 운전할 땐 동기 조상기로 사용할 수 있다. 그 다음에 부하를 걸고 운전할 때는 뭐 분쇄기, 압축기, 송풍기 이런 것으로 사용할 수 있죠. 자, 그래서 동기 전동기는 이렇게 1번, 2번, 3번이 맞고 4번은 동기 전동기가 아니라 직권 전동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동기 전동기 용도 암기하는 것도 좋겠지만 요거는 암기해야 돼요. 어떤 거냐? 직류, 직권, 전동기의 용도입니다. 용도. 자, 직류 직권 전동기는
기동, 토크가 매우 커요. 그래서 어디에 쓴다? 기동 토크가 크기 때문에 기중기, 그 다음에 크레인, 그 다음에 전기철도, 뭐 또는 전기자동차 이런 데 많이 쓰죠. 이렇게 기동 토크라는 건 멈춰있던 전동기가 돌기 시작할 때 토크예요. 회전력이죠. 이게 크기 때문에 기중기, 뭐 물건을 올리는 거, 크레인, 그 다음에 전기철도도 순간적인 힘이 필요하죠. 그래서 요거를 암기하라겠어요. 크레인은 직권 전동기다. 이런 걸 암기하면 더 좋습니다. 어찌됐건 지금 이 문제 답은 4번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문제 28번. 육국 1200rpm 교류 발전기와 병렬 운전하는 국수 8의 동기 발전기의 회전수는? 지금 교류 발전기라고 되어 있는데 이 교류 발전기도 동기 발전기예요. 자, 그러면 요 조건의 발전기 한 대하고 얘가 G1이라고 할까요? 그 다음에 요 조건의 발전기 G2라고 할게요. 두 대가 병렬운전 하는 거예요. 병렬운전. 그러면 병렬운전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여기 발전기 한 대가 있고 여기 두 번째 발전기가 있습니다. 얘가 G1, 얘가 G2로 할게요. 이렇게. 자, 얘는 조건이 국수가 6국이고 속도가 1200rpm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국수가 8극이래요. 그러면 이 회전수 N 얼마냐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근데 여러분 다 아시죠? 동기 발전기는 항상 동기 속도로만 회전해. 그래서 이 속도라는 건 동기 속도를 물어보는 거예요. 동기 속도. 그러면 이 공식이 어떻게 되죠? 동기 속도 공식 NS는 P분의 120F. 이게 공식이에요. 자, 국수는 8극이니까 8. 그다음에 120 곱하기 F. 이게 주파수인데 지금 주파수가 없어서 못 구하는 거예요. 그럼 주파수는 어떻게 구해요? 주파수는 이 조건으로 구하라는 거예요. 어차피 병렬 운전을 한다는 건 여기 주파수나 여기 주파수랑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조건으로 주파수를 구해볼게요. 자, 그럼 주파수 여기서 F를 구하는 거니까 얘도 동기속도니까 F는 120이 내려가면 120분의 P가 올라가니까 NS 곱하기 P입니다. 자, 120분의 동기속도가 1200이에요. 국수가 6국입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120보다 1200은 10배 크고 10배 곱하기 6이니까 60Hz가 나오죠. 이렇게 주파수가. 그럼 60을 어디다? 여기다 넣으시면 돼. 이렇게. 그러면 이거를 계산기 누르면 답이 나오겠습니다. 답은 2번에 있는 900rpm이 나오네요. 이렇게 900rpm. 답 선정하면 되겠습니다. 답 2번입니다. 문제 29번. 변압기의 건수비가 60일 때 2차 측 저항이 0.15입니다. 이것을 1차로 환산하면 몇 ohm인가? 자, 기호 써보겠습니다. 건수비 했으니까 얘는 A가요. 2차 측 저항이니까 R2입니다. 이것을 1차로 환산하면 얼마냐? R1, 1차 저항은 얼마냐? 이거 물어보는 거예요. 그럼 이거 풀려면 건수비 공식을 알아야 돼. 그래서 건수비 공식 한번 써볼게요. 건수비 A는 자, 2차 건수 N2분의 1차 건수 N1. 똑같은 식이 V2분의 V1. 똑같은 식이 I1분의 I2. 자, 여기다 똑같은 식. 루트 임피던스 2분의 임피던스 1. 우리 임피던스라는 건 R 플러스 JX니까 R도 똑같죠. 임피던스하고 루트 R2분의 R1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럼 지금 저항을 물어봤으니까 건수비식 중에 요거 구르시면 돼요. 요거 이렇게. 그래서 건수비 A는 루트 R2분의 R1이니까 얘를 만약에 제곱시키면 루트가 없어지겠네요. 그래서 A의 제곱은 R2분의 R1 될 거예요. 여기서 구하라는 건 R1이에요. R1. 따라서 R1은 얘가 넘어가주면 A 제곱에 R2가 되겠죠? 자, 다시 한번 쓰면 권수가 60이니까 60 제곱 곱하기 R2 2차장이 0.1 되겠습니다. 그러면 3600에 0.1이니까 360 정도 나오겠네요. 365입니다. 이렇게 하시면 되겠네요. 답은 2번에 있습니다. 2번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문제 30번. 낮은 전압을 높은 전압으로 승합할 때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변압기의 3상 결선 방식은? 자, 요것도 어렵지 않아요. 우리 델타 결선하고 Y 결선을 많이 쓰는데 Y 결선은
선간 전압이 상전압보다 루트 3배가 큽니다. 그래서 높은 전압으로 승합할 때는 여기다 몇 줄 보내보세요. Y결선 쓴다. Y결선. 그런데 1차 측도 Y, 2차 측도 Y 되면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1차 측은 델타가 돼야 되고 2차 측에는 Y가 있어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2차 측에 Y가 있는 게 높은 전압을 쓸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2번하고 3번이 있습니다. 하지만 2차 측에만 Y가 있어야 되고 1차 측은 Y가 되면 안 돼요. 그래서 얘는 아니다. 답은 2번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답 2번입니다. 문제 31번. 일정 방향으로 일정 값 이상의 전류가 흐를 때 동작하는 계전기는? 자, 우리 계전기에 관한 문제 많이 나오는데 이렇게 문제 속에 답이 있습니다. 일정 방향으로 이렇게 방향이 나오면 보기에 뭐가 있어야 돼요? 방향이 있는 게 답이에요. 그래서 우리 31번 문제는 암기로 가져가세요. 일정 방향 나오면 방향 단락 계전기입니다. 문제 32번. 지락보호용으로 사용하는 계전기는? 자, 32번 문제도 마찬가지죠. 문제 속에 답이 있는 거예요. 지락보호용 하면 우리 계전기, 지락 계전기 이렇게 골라주면 됩니다. 답 3번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문제 33번. 회전자 입력을 P2, 슬립을 S라 할 때 3상 유도 전동기의 기계적 출력 관계식은? 자, 우리 유도 전동기에서 식 7개씩 암기하기로 했습니다. 우리 회전자와 관련된 식 7개씩 한번 제가 써볼게요. 첫 번째, 슬립 구하는 공식입니다. 슬립 S는 NS분의 NS-N 곱하기 100. 요게 슬립 구하는 공식이었어요. 자, 두 번째, 이제 회전자 속도와 관련된 식입니다. 회전자 속도. 자, 기호가 N입니다. N은 1-S의 NS. 다시 한번 쓰면 1-S의 NS라는 건 동계속도잖아요. 그죠? 그래서 동계속도 P분의 120F. 자, 요게 두 번째 회전자 속도 구하는 공식이에요. 자, 세 번째. 자, 회전자의 기전력이 유기됩니다. 회전자 기전력 공식이에요. 자, 그 기호가 E2 다시입니다. 회전자에 만들어지는 기전력 E2 다시는 SE2. 이렇게. E2라는 건 정지에 있을 때 기전력입니다. 자, 네 번째. 회전자의 주파수도 유기가 됩니다. 기전력이 유기되니까 주파수 유기 되겠죠? 기호가 F2 다시입니다. 얘는 F1. 이렇게 됩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 회전자 손실 동손입니다. 얘는 PC2는 SP2. P2는 2차 입력입니다. 자, 여섯 번째. 우리 회전자 출력입니다. 자, 전동기 출력이에요. 출력 P-out이라고 할게요. out은 1-S의 P2 이렇게 됩니다. 출력. 그 다음에 일곱 번째. 얘 잘 나오죠? 2차 효율입니다. 회전자 효율. 효율은 공식이 3개입니다. 입력 P2분의 출력 P-out. 두 번째가 1-S. 세 번째가 NS분의 N. 이렇게 정규반 때 어떻게 유도가 되는지 다 했으니까 여러분은 7개씩 이렇게 암기해서 가져가시면 좋다고 그랬습니다. 지금 물어보는 거는 회전자 출력, 기계 출력이니까 공식 여기 6번째 물어보고 있네요. 1-S의 P2. 답은 2번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문제 34번. 유도 전동기의 동기 속도가 1200이고 회전자가 1176일 때 슬립은? 우리 방금 전에 7개씩 중에 첫 번째 식 물어보는 거예요. 슬립 구하는 겁니다. 슬립 S는 NS분의 NS-N 곱하기 100입니다. 근데 뭐 100분율로 안 물어봤기 때문에 더 이상 안 해도 되겠네요. 곱하기 100은 안 해도 됩니다. 동기 속도가 1100, 아이고, 동기 속도는, 이건 회전의 속도고, 동기 속도는 요겁니다. 1200. 그 다음에 1200 마이너스 1176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계산기 한번 눌러보겠습니다. 자, 계산기. 일단 분수 위에가 1200 마이너스 1176 내려와서 1200 동력도 그 다음에 는 하면 50분의 1 이렇게 분수가 나오면 SD 누르면 된다겠죠? 그러면 0.02 우리 100분율로 하면 2%네요. 답은 여기 있네요. 3번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문제 35번. 직류 분권 전동기의 기동 방법 중 가장 적당한 것은? 일단 분권 전동기, 그 다음에 기동입니다. 자, 분권 전동기를 한번 제가 그려보겠습니다. 자, 분권 전동기는 이게 계좌입니다. 다시 한번. 자, 우리 계좌 정의까지 같이 나왔으니까 한번 같이 그려볼게요. 자, 여기 계좌 정의. 그 다음에 여기 계좌. 그 다음에 여기가 전기자입니다. 그 다음에 기동기. 이렇게 그리는 거예요. 자, 우리 전기자하고 계좌가 병렬로 연결되어 있는 거. 요게 분권입니다. 요거 없다고 치고. 자, 요걸 저항을 조정할 수 있어요. 얘가 계좌 저항기예요. 계좌 저항기. 그 다음에 얘도 저항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얘는 기동 저항기 또는 기동기라고 합니다. 이렇게. 그 전동기를 기동을 시켜보면, 자, 여기다가 공급전압 V를 인가합니다. 전압을 넣는 거예요. 전동기니까. 전압을 넣으면 당연히 여기 전류가 흐르겠죠. I라는 전류가. 자, 전류가 여기 와서 이렇게 자속을 만들기 위해서 IF가 가서 이렇게 자속을 만들어내요. 파이가. 그 다음에 전기자 쪽으로 IA가 와서 얘를 돌리는 거예요. 이 회전자를 이렇게 돌려주는 겁니다. 이게 전동기의 기동이에요. 여기서 전기자 전류 얘가 기동 전류예요. 자, 우리 기동할 때 좋은 기동을 하려면 두 가지가 있다고 했습니다. 첫 번째, 기동 전류는 작아야 돼. 두 번째, 기동 토크는 커야 돼. 맞죠? 자, 그런데 이 기동 전류가 작게 하려면, 이 기동 전류 작게 하려면 기동 저항기 값을 조금 올려주면 돼. 그래서 얘는 그냥 끝나는 거야, 이렇게.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기동 전류를 작게 하려니까 우리 토크식이 오잖아. 토크 타우는 2파이 A분의 P, G, 파이의 IA. 이게 토크식이에요. 여기서 기동할 때 기동 전류 얘를 작게 했단 말이에요. 작게. 작게 하니까 토크까지 작아져. 그럼 토크는 크게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얘는 어쩔 수 없고 토크를 크게 올리기 위해서 요 자속을 크게 늘릴 겁니다. 이렇게. 그러면 자속을 늘리는 방법은 계좌 저항기 얘가 RF라고 합니다. 얘를 어떻게 줄여볼까요? 줄여봐요. 최소로 한번 줄여보자고요. 줄이면 전류 IF가 최대로 커지겠네요. 그러면 이 전류라는 건 자속을 만들어주는 전류니까 자속이 최대로 커지겠죠. 이 자속이 커지면 토크도 커진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지금 물어보는 거는 기동할 때 계좌 저항기 값을 어떻게 할 것이냐 지금 물어보는 거예요. 그럼 계좌 저항기, 요 계좌 저항기인데 얘를 어떻게 놓는다? 최소로 놔야 된다, 최소. 그럼 최소가 얼마? 최소를 0으로 한다. 이게 답이 되는 겁니다. 이거 암기해 주세요. 답은 3번입니다. 문제 36번. 그림은 트랜지스터의 스위칭 작용에 의한 직류 전동기 속도 제어 회로이다. 전동기의 속도가 N은 K의 파이분의 V-IARA라고 할 때 이 회로에서 사용한 전동기의 속도 제어법은? 자, 요거 암기하겠습니다. 자, 이 그림 항상 나올 거니까 요 그림 어떤 속도 제어법이냐 물어보면 전압 제어법이다. 전압을, 그러니까 트랜지스터 위상 제어를 해서 전압을 제어하는 거예요. 답은 1번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문제 37번. 변압기에서 퍼센트 저항 강화 3%, 퍼센트 리액턴스 강화 1.5%일 때 역률 80% 지상인 경우 변압기의 전압 변동률은? 자, 37번. 자, 기호 넣어보면 퍼센트 저항 강화가 P라고 합니다. 퍼센트 리액턴스 강화가 Q고요. 역률이 80%니까 코사인 세타가 0.8이라고 적은 거예요. 그러면 코사인을 0.8 주면 우리 참고 사인은 우리가 알아야 돼. 0.6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지상입니다. 이 변압기의 전압 변동률이 얼마냐 물어봤습니다. 자, 우리 전압 변동률 공식 입실로는 P, 코, 플러스 마이너스 Q, 4. 이게 공식이에요. 자, 입실로는 P 코사인 스타 플러스 마이너스 Q 사인 스타에서 이제 넣어보면, 자, P가 퍼센트 저항 강화 3% 곱하기 역률 0.8. 자, 플러스 마이너스인데 지상일 때는 플러스입니다. 지상을 줬으니까 플러스. Q가 1.5 곱하기 사인 스타가 0.6 이렇게 넣고 계산기 누르면 답은 3.3 나올 겁니다. 답은 2번입니다.
문제 38번. 출력에 대한 전부와 동선이 2%, 철손이 1%인 변압기의 전부와 효율은? 자, 우리 변압기의 효율입니다. 변압기의 규약효율식 효율은 출력 플러스 손실분의 출력 곱하기 100. 요게 효율식이에요. 그런데 우리 동손과 철손, 손실이라는 건 동손 플러스 철손인데, 자, 우리 출력에 대해서, 자, 출력이 1이라고 한다면 손실은 철손이 1%예요. 1%. 그러면 0.01 플러스 동손은 2%니까 0.02 이렇게 하시면 돼. 이렇게. 그럼 요거를 계산 한번 눌러보자고요. 자, 분수 위에가 1 내려와서 1 플러스 0.01 플러스 0.02 그다음에 는 하니까 0.9708 되네요. 이거를 곱하기 100으로 해가지고 100분율을 한번 만들어 보면 97.08% 나왔네요. 그럼 약 3번에 있는 97% 답하시면 되겠습니다. 답은 3번입니다. 문제 39번. 직류 발전기에서 자기저항이 가장 큰 곳은? 자, 우리 암기할게요. 자기저항이 가장 큰 곳은 공극입니다. 이렇게 답은 4번입니다. 문제 40번. 변압기 2차 측 중성점에 접지 공사를 하는 이유는? 자, 우리 변압기는 1차 측이 대부분 높은 고압 측이고 2차 측이 저압 측입니다. 그런데 고압 측하고 이렇게 한번 그려볼까요? 코일을. 자, 요게 고압 측 코일이에요. 그 다음에 여기에 저압 측 코일이 이렇게 있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여기서 고압 측하고 저압 측이 이렇게 만나는 거를 우리는 뭐라고 그래요? 혼촉이라고 해요, 혼촉. 자, 혼촉 사고면 이 높은 전압이 저압 측에 걸리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저압 측에 걸리게 되면 이 저압 측의 기기나 어떤 전로가 다 파괴가 되겠죠. 그래서 이 혼촉 사고에 대해서 전위를 어느 정도 일정 전위로 제한하기 위해서 이렇게 2차 측에 한 점을 접지를 합니다. 지금 요거 물어보는 거예요. 변압기 2차 측에 왜 접지하느냐 이렇게 물어보면 여러분은 고압, 저압, 혼촉을 방지하기 위해서다. 또는 혼촉 났을 때 저압 측에 생기는 이상전압을 억제하기 위해서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됩니다. 답은 4번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2026년 제2회 전기기능사 필기 기출문제 풀어봤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